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름은 안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전체가 면적이 한 3,900평방. 1,300평? 네, 1,200평 되는데 지금에 이렇게 반 갈라서 600평 심었고 나머지 400평은 한 200평은 이제 건드려 나갔으니까 한 400평은 이제 나중에 심었는데 요게 이제 올해 8년 차입니다. 8년 차. 17년에 심었으니까 8년 차고 요쪽에 요거서부터 세 줄인 요 두 줄은 이제 홍로, 자홍. M26인데 요것도 M26에 저 자홍 60줄. 요쪽에 이제 부사가 220줄에 280줄 심었고요. 저쪽에 6년 차제는 부사가 이제 90줄. 그 다음에 4년 차제는 시나노골드를 그 사이다 하나씩 심어봤어요. 이제 또 뭐 초밀씩 어쩌고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시나노골드가 90줄. 그 다음에 여기 루비에스를 처음에 수분수로 심으려 했었는데 이게 뭐 잘못 와가지고 한 40개가 와서 40줄 심었다가 작년에 이게 뭐 별로 여기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1문주만 내놓고 30줄은 파고 거기다가 저 홍그림 그거 1m 간격으로 60줄 한 줄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게 보니까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홍로가 적으니까 부사를 잡던 분들이 홍로를 못 대주니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로 생생종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홍그림을 60주 더 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저쪽이 북창입니다. 여기가 이쪽이 남이고 이게 동서 이런데 이 겨울에는 여기 해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12월 달서부터 1월 달까지는 조기조 차 세운 데까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여기 우리 동네 분들 오셨는데 저희 과원주들 두 분 다 오셨는데 이렇게 심었는데 우리 이제 이쪽 거는 한 2년 이쪽 거는 먼저 심고 이건 나중에 심었는데 조기는 전부 다 동해가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280개 한 주도 안 왔습니다. 한 주. 동해가 안 오고 다만 지금 저쪽에 보시면 홍로가 상당히 수세가 약한데 또 중간에 여기 연차 부위가 전부 다 이렇게 터졌어요.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동해를 받아가지고. 그래 아래 위로 이게 수분이 그게 영양분 이동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게 밑에만 좀 저렇게 세고 위에는 상당히 수세가 약해.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이인영 마이스터님이랑 최승기 마이스터님 오셔가지고 저거는 좀 어떻게 개량하는 방법으로 가운데다 심어서 대장 차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올해 좀 저걸 살려볼까 해서 조피 박사라고 그걸 치면은 좀 뭐 저렇게 뭐 이런 게 좀 예방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다가 좀 뿌려봤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기후가 꼭 개화가 4월 30일서부터 5월 한 3, 4일까지 됩니다. 여기 좀 한 3, 4일 빠르고 이게 느린데 여기가 매년 보면 어버이날 사이에 5월 5일서부터 5월 8일 사이에 꼭 여기 서리가 오지 않으면 영하로 한 2, 3도씩 내려가요. 그 동해를 꼭 입어가지고 이거 4년차 되던 해에 어쨌든 이게 싹 떨어졌어요. 싹 떨어지고 나무에 뭐 몇 개씩 안 매달렸어. 꽃이.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심을 적에 여기 저 파세목하고 퇴비를 뿌리고 파헤치고선 심었는데 예정정이 저쪽에다 원래 심으려고 예정정이 저쪽 오미자밭에다 해다가 상호한 밭이나 오미자를 짓고 여기 예정지 관리를 못하고서 그냥 심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열매가 없으니까 상당히 세력이 엄마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다 큰 거예요. 이게 나무 이게 전부 다 폈어요. 이거 한 개도 이게 송하게 뻗은 게 한 개도 없을 거예요. 다 유인을 해서 맨날 가서 매달려 살다시피 해가지고 수세를 자꾸 그 이름에 5년 차서부터 좀 열리니까 그 다음에 수세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서 이쪽에 우선은 이거하고 저쪽하고 300km인데 형님 아마 30km 정도? 40km 나왔습니다. 300km, 한 12톤 정도 땄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올해 꽃 이게 피 또 그다음에 저쪽에 좀 어쩌고야 되는 이게 저쪽에 아주 그래서 건정을 하는데 이걸 다 흩어서 그렇지 이게 안 떨어졌었어요 이 잎이. 이 원인이 제가 생각엔 작년에 그 6월 한 20일경에 속효성 그 유한에 좀 매년 줬었는데 작년에 수세가 약간 좀 비도 온다 그래고 조금 그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료를 안 줬습니다. 후기 비대가 좀 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약해서 이걸 따자마자 그 감사 비료를 연면 시비를 했는데 500에 15kg씩 넣은 15kg 정도 비료 사다 난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뿌린 거밖에 없는데 그때 단풍이 거의 이렇게 색깔이 누렇게 되다가 그거 뿌리고 11월 한 4, 5일경에 뿌렸는데 그때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났죠. 발창이 됐죠. 그러다 갑자기 확 추우니까 이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차마다 제대로 된 건지 지금 그쪽 지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많이 붙여서 지금 이게 뭐 뒤로 저 열매를 따는 한 있더라도 붙여놓죠. 그래서 붙여놨고요. 이거 처음 이게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에 이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기르는 거라서 또 이 주변에 사과나무를 이렇게 먼저 심어서 뭐 잘 기르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 주변에는 이제 한 요보다 한 4, 5년차 빨리 심어서 한 집 있는데 배울 때도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하냐고 했는데 잘 길러는지 모르고 그냥 오시기에 오늘 좀 많은 가지 배치가 막힌데 뭐. 아유 근데 보니까 정말 그 세력도 이렇게 앞전에 이제 갔던 밭은 전체적으로 너무 약했다라는 인상이 들고 여기는 겉에서 보면 나무 지금 보니까 이제 주지수가 한 40개 정도 돼요. 40개 정도 되고 이제 끝으로 나와서 반발력 있게 크게 밀고 나오는 놈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판단할 때 세력이 이거는 이제 안정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조피가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잖아요. 이거는 배수가 잘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쪽이 좀 막혔는데 다행히 저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이게 청태나 이런 부분이 그리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이제 지리적으로 괜찮은 부분이 있고 첫째 이제 이 이파리가 사실은 잎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얼어서 붙어 있는 거고 이제 유한을 치시고 그랬다 그랬는데 사실 뭐 그거 쳤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작년에 보면 12월달, 11월달부터 12월달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생장 변환점이 이제 휴면 상태에 얘는 사과를 따고 딱 접어들어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날이 계속 따뜻해지니까 결국은 생장점 이동 방향으로 양분이 흘러버린 거지. 그러면서 기온이 오를 때는 이걸로 증산작용이 됐어요. 게다가 어느 순간에 날씨가 갑자기 영하 한 3도 정도로 딱 떨어지니까 인맥이 얼면서 증산이 안 되고 딱 거기서 머물러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정할 때 이게 이파리가 있으면 사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거는 생장이 그때 이동을 하다가 이제 얼어서 이래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전반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작년에 이제 하반기 때 원체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뿌리에서는 계속 양분 밀어 올리지 또 지상 기온도 따뜻하지 이러니까 생장이 계속 이동이 돼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주어지고 지금 제가 이제 눈을 약한 눈 하나하고 괜찮은 걸 잘라봤는데 둘 다 꽃눈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비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꽃눈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꽃눈이 양호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저장 양분이나 양분 전환이 잘 됐다라는 얘기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꽃눈 상태가 많으니까 지금 현재 많아서 이놈을 어떻게 이제 잘 관리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고,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이래 보면 크게 이제 뭐 전정을 해서 방향을 바꾸고 주지 숫자를 줄이고 이럴 부분이 크게 없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꽃눈 배열만 해서 조금 내가 이제 예상컨대 여기에 사과를 10개를 달겠다. 그러면 한 30% 정도만 더 다뤄놓는 형태로만 전정을 하시면 여기는 무난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상단부도 보니까 그 발현이 된 부분에 다 꽃눈이 맺혔어요. 꽃눈이 맺혔다 그러면 세력이 안정세로 들어가는데, 이제 올해 만약에 일기가 안 좋아서 착가 수가 조금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기후에 좀 맡겨야 된다는 그런 좀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새 뭐 강원도 일부 지역하고 제가 경기도 쪽 이렇게 돌아보니까 굉장히 양호한 가수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면 주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반발을 안 했다라는 거는, 첫째는 이제 착가 수가 적절히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 제일로 고마운 건 이 땅에 대해서 고마운 건 배수가 잘 된다라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배적으로 이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여기 유공관은 다 묶었어요. 그것도 뭐, 여기도 뭐, 처음 시작할 때니까, 센터에서 유공관을 안부 보조금에서 그들한테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받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작년 겨울에 자른 자리죠, 그죠? 그렇죠, 네, 작년 겨울에 자르고, 작년도 생육기 때 컸던 거는 이제 요 가지가 컸던 건데, 여기 한 어느 정도 컸었나요? 한 60cm 컸나? 그렇게는 안 컸어요. 그 정도 안 컸으면. 거의 다 이 정도. 네. 근데 이게 왜 잘랐냐 하면, 이것도 끝에, 이제 착색 때문에, 예. 착색 때문에 일부 쭉쭉 뻗은 거는, 좀 잘 하셨고, 뭐 너무 잘해놓은 거라서 제가 올고 가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하면 되는 건가? 이게 목적은 땡겨나죠. 예. 이게 지금 밑에만 제가 그냥 이렇게 눈이 얼마 전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밑에만 대충 그냥 잘라서 때려가는.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개 숫자가 42개, 3개 정도 되는데,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과수원이 잘 된 거는 이 속에서부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이 낮이거든. 아, 이만큼이 낮이거든. 근데 보면은 이 속에까지 식재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시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래 보면 사람 힘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더 밀색이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로 이제 유인이나 이런 거보다 세력 자체적으로 커서 유인 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한 2m 간격이 있으니까 서로 나무하고 나무 사이 간격이 있어서 90도 유인에 가깝게 하면서 다 이래 보니까 다 손을 다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 이제 나오지 마, 이제 이 수고가 4m에 고정된 수고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 지상부 상단에 콧눈이 이렇게 맺혀 있다 그러면 이 세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과한 전정을 하면 다시 이제 복수도 올라가서 강전정이 됐을 때는 이제 세력이 원래 식재하고 7년서부터 6년서부터 8년 사이가 가장 품질이 좋은 과일이 나오지만, 특히 뭐 M9이든 26이든 식재 후 8년서부터는 이게 이제 노목화, 완전히 성목화로 바뀌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과나무를 보면 유년기가 있고 성년기가 있고 이랬습니다. 고호 단계, 유년기 단계를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때 과일 착가수가 적당히 유지가 된다 그러면 계속 그 수세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차가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갑자기 상승이 돼요. 그래서 보통 세장 방치형에서 밀식 장애가 가장 많이 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8년, 9년 차예요. 그래서 요 시기 관리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 아까 꽃피는 시기를 보니까 4월 말부터 5월 뭐 5일 사이쯤 된다는데 저희들 충주 같은 데가 2002년도 월드컵 그 무렵이나 그때 꽃피는 시기가 5월 5일 이점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만큼 땡겨졌지. 근데 이제 여기는 다행히 지리적인 특성상 아직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쪽 지역은 냉해를 받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 지역은 아니고 그러면 전정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지를 적절하게 동서남북으로 잘 배치를 했습니다만 근데 물론 뭐 색깔도 어느 정도 나고 그랬지만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색깔이 원활하게는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좀 땡기성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절제될 거는 절제되고 이 공간만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꽃눈이 맺혔기 때문에 가위질을 하는데 이런 가수와는 사실은 부담이 안 가요. 아무거나 자를 수 있다는 그런 뭐 장점이 있고 그래서 구간 선단이 알코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척지에 가는 거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끌고 가고 근데 이제 3년 정도 된 가지에 꽃눈이 붙은 거는 잘라도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러면 자르는 시기가 사실은 이거 이제 공간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유인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배도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이놈을 그대로 과일을 달면서 오래 끌고 간다 그러면 얘가 세력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잔털 위주로 지상부 2.5m 상부는 잔털 위주로 가고 나머지 하부 축은 영구 주지가 됐든 주지를 계속 끌고 가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유인 작업해 놓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5도 이상 뻗쳐가는 건 가급적이면 위쪽에 지상부 상단에서는 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벌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세워놔도 상관이 없어요. 보면 여기 1년차, 여기 2년차거든요. 요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M9 대목 같은 경우는 지름이 우리 15mm에서 20mm 정도 됐을 때 과일로 영양분을 밀어주는 비율이 82% 정도 되고 M26은 25mm에서 30mm 됐을 때 한 82%가 돼요. 그런데 거기 한 5mm만 상승이 되면 60%대로 뚝 떨어져요. 결국은 영양생장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상부 상단은 굵은 가지는 억제를 하고 하부 쪽에다가 고정 유지를 세워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주의. 여기는 어쨌든 손이 안 자리 가니까 그냥 정리를 하고 여기도 가급적이면 이 측지상에 바로 벌가지가 바로 붙을 수 있고 여기 상단부 측지보다 높은 데 있는 가지는 1차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남의 집에 영향을 안 줄 위치에서 마감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보면 남의 집에 영향을 주려면 자르고 그 다음에 벌가지 끝을 꼭 과일을 두고 절단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최고 상단부에 있어요. 그리고 쭉 나열이 돼서 같은 선상에 3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놈들 정도는 옆에 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끌고 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붙은 거는 뭔가 벌가지가 하부에서 보면 안쪽까지 가까이 붙었는데 여기는 햇볕을 못 보니까 이렇게 나지가 생기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끝으로 몰리는 거는 좀 제거를 하시고 그래서 그 공간을 하나 열었더니 속된 표현은 숨통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요거는 원칙적으로 여기 가지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이쪽 편에 가지가 없어서 올해 한 해는 끌고 가는 형태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형태로 마감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부 측지하고 이런 이제 작은 결과지는 그대로 끌고 가고요. 보통 우리가 전정 가위를 이렇게 세웠을 때 일찍에서 이 정도 높이의 측지 높이가 있다 그러면 결과지를 짧게 들어가서 한 해 두 해를 우리가 따먹는 시기를 잡아도 특별히 하부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그 시점에 꽃눈을 짧게 보고 내부 절단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퍼져요. 퍼지는데 밑으로 처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가서 내가 최고점을 저 밑에 넓은 가지를 잡았을 때 거의 사선으로 봐서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되는 위치에서 마감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정리를 하면 가지가 다른 집으로 침입은 못하게 막으면서 끝선은 과일을 두고 마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특별히 영향을 줄 만한 게 없죠. 그랬을 때는 거기서 마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돌았으면 여기도 적절한 위치에 결과지 배치가 잘 됐지만 여기 보이는 요 가지 정도는 세력지로 발현이 될 소질이 충분하겠죠. 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선에서는 과일만 넣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계를 보니까 요 위치하고 간격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는 일직선상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게 있어도 공간을 열어주는 전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고 끝은 마감 처리.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진짜 높이가 유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 마감 처리를 하고 끝은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보면 하부에 특별히 영향을 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마감 처리가 되는 게 가장 좋겠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자, 같은 선상에 있어도 제가 이제 거의 전정 사이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요보다 좀 크거나 높은 위치의 공간만 유지를 하면 가급적으로 결과지 배치를 해서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 좋은 공간을 남기고 결단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분리가 됐으면 정리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지를 보니까 위치상으로는 괜찮은데 다른 집에 침입을 하고 안쪽에 결과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 정도는 너무 뭐 아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위치상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위치에서 내가 내년이나 후년에 이런 짧은 결과지가 됐든지 결과지를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 이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르면 밑에서도 날 수가 있지만 위에서도 나요. 이런 처리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위쪽에서 나는 게 밑에 쪽에서 나는 것보다는 가늘게 됩니다. 잠깐 이 전화 좀 끄든지 제가 해놨는데 왜 미리 늦었나?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지를 바꾸자 이래 한다 그러면 그래도 강한 놈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오는 게 좋죠. 그랬을 때는 턱을 남기는데 위쪽을 남기는 거예요. 위쪽을 이런 형태로 여기서 나오는 놈은 약하게 우리가 쓰기 좋게끔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르면 강하게 나와요. 하부 쪽으로 물 흐름이 많다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보면 남의 집을 침입을 하죠. 이 도중에서 방향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꼭지점에서 3개 이상 붙었다 그러면 좀 선별을 해줄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꽃눈이 특별히 이 눈보다는 요 위에 눈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주시고
충분히 꽃눈이 2개, 3개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부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끌고 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진행하시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 가지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게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이 2개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세부적인 거는 조금 정리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 주지를 보면 주지의 선단에서 가장 일직선상의 가지런한 형태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예요. 이건데 나머지 공간에 이놈들은 분명히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을 가볍게 해주고 끝에다가 눈을 정리를 하고 끝 마감을 하세요. 그리고 이놈은 이 가지에서는 가장 세력지죠. 이건 내배두면 내배둘수록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더 큽니다. 근데 요거는 장가지고 여기 장가지인데 이거는 좀 긴 가지죠. 근데 밑에 하부 쪽에 살생된 위치가 강하게 끌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리를 해서 이놈한테만 과일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가깝게 몸쪽에 가깝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깝게 들어오고 하부 쪽에 너무 내부 쪽에 가깝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일 하나에 잎이 보통 15개 이상이 드는데 이놈이 하나 딱 들고 있으면 하부 쪽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놈 정도만 제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거도 보면 너무 가까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놈 정리하고 바짝 숨놈 정리하고 여기도 공간 열어주고 강한 놈 정리하고 긴 놈보다는 조금 짧은 눈이 낫겠죠. 너무 기니까 끝은 하여튼 깔끔하게 마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가 좀 자르기가 애매한 하고 남의 집을 침범을 하죠. 정리. 여기서 하부 쪽에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다듬어서 따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놈하고 눈을 보니까 어느 눈이 더 낫냐 그러면 이 눈이 더 나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절단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전정을 마감을 한다 그러면 더 끌고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더 끌고 가도 올해는 사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원칙상은 가지 선단에서 가장 일직선상에 있는 어느 위치에서 접어둘 필요가 있다. 강한 놈은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거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끝에서 정리하고 깔끔히 이렇게 맞춰주면 이 일직선하고 같은 위치 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놈으로 끝을 마감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좀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특별히 남의 집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이거는 눈이 없어요. 눈 제거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쭉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잘라도 남의 집에 영향을 주지요. 그때는 가감없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형태로. 자, 이제 여기를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같이 쫙 붙어 있어요. 이랬을 때는 공간을 어느 한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정도 하나. 그럼 나머지 부분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쪽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공간 배치를 할 때 주지를 남길 것이냐 없앨 것이냐는 깨끗이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턱을 남기고 자른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이런 쪽에 잔발이 더 많이 맺힌 소지를 태어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쭉 끌고 나왔는데 사과는 하나 달렸지만 여기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집에 영향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세력지로 왕창하게 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놈을 제거하고 이 놈만 놓고 끝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야 뭐 내부적으로 내년을 내가 다른 걸 생각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놈이 좋은 놈이 있으니까 굳이 이거까지 끌고 갈 필요 없다. 여기 분명히 잘라줬으면 올 여름에 분명히 또 다른 반응으로 좋은 놈을 갖다 주는 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르지 말고
딱 먹을 눈에 위치해서 자르는 게 가장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공간 배치를 해보면 너무 가까이 붙었죠, ጢ버리고 뱃속에 있죠, 너무 가까이 또 공간이 나눠졌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이 가진 전정 끝입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와서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여기도 턱을 당기고 자르다 보니까 말려 비틀어들고 병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할 때 이놈을 남겨둬도 되고 이놈을 남겨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일직선상에 어느 선이 가장 정확한 위치에 앉아 있느냐를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접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머리를 정리를 해주면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다른 집에 특별히 영향을 줄 게 없다. 그러면 여기서 내 먹을 눈 하나를 잘라버리면 여기서 있는 힘들이 눈이 반응을 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 좋은 눈이 온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그거는 선택의 길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얼추 이제 이 나무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끝에서 남의 집에 특별히 영향을 안 줄 것 같다 싶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좋은 눈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예비지로 이렇게 받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니까 이거를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거를 합니다. 하고 가지런하게 이렇게 전정 가위로 톱으로 딱 때렸을 때 이렇게 울림이 있는 가지들은 크게 반발을 안 해요. 요런 가지 위주로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부도 보시면 이놈이 적절한 위치인 것 같아도 이놈은 요 가지가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 진입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얘가 이 힘을 전체 좌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제거하고 끝선 처리하고, 마찬가지로 문에서 정확히 결단을 해주고 끝눈을 남기는데, 이거는 옆으로 남의 집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커트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긴 한데 이놈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고 이거를 다 자르고 날라니까 여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편법으로 하나 따먹어도 안으로 하나 좀 들어가 주는 게 낫고, 먹을 눈에서 정리하고, 여기도 끝선 처리를 해서 공간이 있다면 내버두고 공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끝 마무리는 항상 약한 꽃눈이든 꽃눈을 두고 결정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턱을 남기고 자르지 말고 각 방향에 방향성을 맞춰서 정렬을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쭉 왔을 때 어느 지점이 여기 일직선상에 가장 가까우냐, 그거를 바라봐야 돼. 남의 집에 특별히 영향을 안 줄 것 같다 싶으면 거기서 정리를 하고 강한 놈 자르고, 순 놈 자르고, 강한 놈 자르고, 방향 틀린 놈 자르고 눈 정리하면 끝이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고 끝 마무리는 깔끔히 해야지 병에 걸릴 확률이 없다. 하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출발 선상하고 가장 일지선 상에다 끝마감을 꼭 시켜달라.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면 상부가, 여기 과일을 다루면 상부가 너무 무거워지겠지, 머리가. 그랬을 때는 안으로 접어 들어가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거는 뭐 진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눈이 있으니까 올해 하나 따먹는 걸로 하고, 끝선 정리만 깔끔히 여기 어느 지점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반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나쁜 영향으로 영향을 줘서 이놈이 말라지고, 그러면 안쪽에 눈이 박히는 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 여기도 자를 위치는 이렇게 정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차라리 이거 바르는 거, 그거를 안 발라도 돼요. 이렇게 깔끔히만 정리하면 빨리 안 문다 이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원해졌다.
꽃이 막 잘라져다가 내 것도 못 잘라. 자 이제 여기도 아까 저쪽에서 봤을 때 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쪽 부분이 무거워 보여요. 네. 무겁다. 지상부 높은 데서 무거우면 강하게 클 우려가 있겠죠. 그러면 안으로 완전히 접어들으세요. 접어들어서 충분한 공간을 주고 있는 것만 활용을 하시자는 거죠. 이런 거 밑에 있는 거 이런 놈들이 세력을 강하게 키워줘요. 안으로 접어들어서 끝선을 꽃눈만 두면 크게 반발 안 합니다. 이런 형태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상부 높은 위치에 있는 거를 잘라내고 좋은 끝눈을 마무리를 처리한다 그러면 이 눈도 좋고 이 눈도 좋아요. 더 좋은 건 이거겠죠. 지상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밑으로 처진 눈, 그리고 저 아래서는 높이의 수평으로 맞을 눈, 그런 형태로 끝선을 정리를 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씀 꼭 드릴게요. 그래서 끝을 꼭 그렇게 가볍게 처리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턱이 남기고 과일을 따먹은 자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무조건 불안병균이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깔끔히 좀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부분, 마른 부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상부 높은 데니까 남의 집에 영향을 줄 만한 놈이 있다 그러면 자르고, 특별히 영향을 안 주겠다 그러면 끝까지 밀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요대로 끌고 가는 형태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래 보니까 요런 게 조금 여기는 좀 거칠게 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끝선만 정리를 하면 안쪽에 더 좋은 꽃눈이 많이 맺혀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상부지. 이 눈을 남겨도 되고 이 눈을 남겨도 돼. 그러면 높은 데 위치니까 조금 낮은 데 눈을 남기는 게 더 좋다. 그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보면 가장 강한 게 이 가지예요. 더 진행을 할 거면 사실은 뭐 이렇게 따먹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출발선보다 높은 데 있죠. 높은 데 있으면 강하게 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으로 접어들세요. 접어들어서 약한 눈을 남기고 끝 마무리를 처리를 하는 게 좋다. 여기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클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더 좋은 눈을 남기고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지상부 봐서 남의 집에 특별히 영향을 줄 만한 소질이 있다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몸에 가깝게 들어가게끔 그런 형태로 그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이 나무를 입장에서 놓고 보면 눈이 요 끝에 요거 약한 눈 요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요걸로 정리하고, 사실은 다른 눈보다는 요 가지는 특별히 눈수가 좀 적어요. 그러면 이런 눈들이 조금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세워놓으세요. 과일을 들어서.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도중에 이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는데, 이런 마감 처리를 하는 게 확실하게 힘을 줄 만한 거, 영향을 줄 만한 거에다 세워놓으라는 거지. 끝선은. 그리고 요런 끝선 마무리 잘 하시고 가깝게 붙이고, 너무 등을 타서 남의 집에 영향을 주죠. 정리하고, 이것도 남의 집에 어느 놈인가 한 놈은 영향을 주죠. 그러면 더 영향을 줄 만한 걸로 정리를 하는 게 낫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여기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됐지만 이놈으로 인해서 남의 집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없잖아. 없으면 있는 눈에 맞춰서 절단을 해서 써먹고, 좋은 위치를 기약하고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면 내년도를 기약할 수 있다. 끝 마무리 정리. 요거는 뭐 잘 정리가 됐어. 여기는 특별히 손을 댈 필요가 없고, 이렇게 턱을 남기고 도중에 잘라놓은 자리에서는 오래 무수한 반응을 하는데 강하게 반응할 소질이 더 크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
필요 없는 거 눈에서 맞추고 눈에서 맞추고. 강아지 여기 부러졌네. 자, 너무 가깝죠? 가까운데 남의 집에 특별히 영향을 안 줄 것 같다. 여기 과일을 다루면 터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태를 마무리하고, 여기는 강한 발육지로 클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놈은 제거를 하고 약한 눈에서 끝 마무리 짓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남았는데 사다리 어디 갔어? 자, 여기 이제 마무리를 짓죠. 여기도 옆집하고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는 데서 마무리를 하고, 남기는 눈은 이 눈보다 낮은 위치의 눈으로 남겨주라. 이렇게 정리. 강하게 코올로 가겠죠? 하나 따고 배 밑에 지저분한 거 털고 턱 남겨본 거 깔끔히 정리하고. 자,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저쪽에 봤을 때는 훤해 보였는데 남의 집에 영향을 주죠. 정리하죠. 그리고 남의 집에 영향을 주니까 정리. 위에 턱 남긴 거 병균 침입 겸농, 그러니까 정리하고, 너무 길게 가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정리하고 낮춰주고. 좀 마무리 정리. 자, 여기는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없어요. 먹을 게. 굳이 끌고 가서 세력을 키울 필요는 없어요. 정리를 하고 끝 마무리 정리. 자, 이렇게 정리하고 끝에서 눈밑이 만들고,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판단을 했을 때 이쪽이 그래도 직선상에 놓여 있죠. 그리고 짧은 눈 정리, 눈 맞추고. 자, 요것도 강하게 클 확률이 있잖아. 그러면 확실한 꽃눈 남기고 정리. 이거는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러고, 이거 특별히 필요 없는 자리에 있고, 끝 마무리만 정리를 하고 위치상으로 괜찮은 눈을 남기고 마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마무리를 안 했는데, 여기도 오늘 확실한 눈에서 강한 놈 억제를 하고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잘라봤는데 사실은 저 위에도 한가 빼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쪽 편이 좀 빈 공간이 있어서 밑에 있는 거 하나를 좀 남겨놨는데 별무리 없이 갈 것 같고, 하부에 놓인 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몇 개 자른 것 같아도 이걸 다 주워 모아서 단면적 계산을 해서 50cm 위에 있는 굵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라져 나가는 게 적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세력 변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 머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거하고 요 나무를 보면은 원형으로 안 자라고 네.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오르게트 현상이라 해서 아연 부족. 이렇게 안 자라고. 네. 좀 납작하게 되고, 그거 가장 큰 원인은 아연 부족입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부족하면 그런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좀
할 수만 있으면 꽃눈을 두고 해주가 됐어요. 자리가 요것도 요런 거 그렇지. 요런 거는 정리해 주는 거지. 그리고 요래면 딱 이렇게 잘라주면 바로 아물고 얘는 올해 1년지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 진행하는 거를 최대한 막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짧은 턱이라도 턱을 가급적이면 안 남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거 꽃은 아니잖아. 아니 꽃눈이 아닌데 꽃눈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꽃눈은 이거 사실 잘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럴 때면 이렇게 남겼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라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갔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잘라주라. 그러면 빨리 안 거는 다 빼. 예. 아니 너 저기서 하는데 안 참석을 안 하니까 제가 부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가지에서 몇 개 정도 다른 다 이상적인가요? 아니 여기서 이래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만약에 달 수만 있으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다뤄봐야 10개 이상은 안 넘어가요. 한 8개 정도 다루면 괜찮은 과일이 되죠. 이 정도 굵기에서. 근데 과를 저기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길게 컸어요. 좋은 눈이 꺾어졌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정도 굵기는 3개 다 끌고 가는 게 낫죠. 여기서 3개를 안 끌고 가고 2개를 끌고 간다 그러면 이 절로 진행을 해서 길어져. 그렇기 때문에 과일 힘에 의해서 여기에 좋은 과일이 맺힌 이런 결과지가 내년에 온다. 그러면 여기서 자르도 중간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턱을 내는 거 잘라는 거. 여기 다 잡힌 상태에서 보는 거. 저런 것도 더 들어오는 거. 아까 네, 안으로 더 들어오는 게 좋죠. 네, 저기 이제 저쪽에 공간이 올해는 있으니까 그냥 따먹는데 가급적이면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지가 치네. 지금 주육만 댕기고 이거를 잘라라 여기 잘라라 해서 이렇게 자르니까 이게 나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교육받을 적에 그러면 그릇터기 전쟁이라 해가지고 조금씩 남겨라. 그래서 또 이렇게 길게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루터기를 남기려면 내가 이 자리에서 꼭 하나를 받고 싶다. 그럴 때만 그루터기를 남기고 가지도 필요 네, 없고 가지도 가지 이게 필요 치면 다 생긴 건데 이게 짧게 잘라가지고 다 그렇죠. 죽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놈들이 굵어진 놈들 때문에 얘네들 나오는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냥 아무 데가 됐든지 이런 형태로만 해주시면 여기서 분명히 반응이 오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아유, 사과 많이 따졌네. 사과 우리가 작년에 많이 날아가지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효과를 그렇게 안 했어요. 고치기 많이 망가져가지고. 근데 이게 또 제가 처음이라서 이거 비벼 관리 잘못된 거예요. 이게 슈퍼 타입인가 이거 홍무게이 이거보다 비료를 많이 먹는다는 거를 똑같이 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4년 때 시고 사과전용 비료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놓고 먹으면 올거든요. 그거 죽은 근데 요건 4년 동안 하나 하면서 올해 여기다가 그 아직 구한어 비료 꼬물꼬물한 게 그거예요. 구한어 비료를 여기 세 분간 예포를 이제 이게 비료가 부족한 것보다는 뭔가 지리적 영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로제트 현상 생기고 그러는 거 보면 뿌리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가 기후가 저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가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영우신데 저쪽에 제가 그 2m에다 가운데다가 시나노골드를 하나씩 더 심어봤거든요. 거기를 좀 지금 고민이 이걸 도로 파내야 되느냐. 한번 가보시죠. 아니 같은 품종인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이에도 다 넣은 거잖아요. 예, 예. 조금 애매한데. 글쎄,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도 저 이인영 마이스터 왔을 때 물으니까 그냥 여기는 주간에만 달아먹고 이건 저대로 그렇죠. 저것처럼 길러라. 그렇게 그냥 이거는 가는 게 차라리 이걸 안 캐내려면 그렇게 나요. 그래서 시나노 골드는 이렇게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약에 여기서 더 짧은 눈을 이런 데서 바꿔
받고 싶. 요 지점에서 한 20cm쯤 이렇게 잘라 버리세요. 그러면 요로 오르내리는 호르몬이 요것 때문에 통과를 못해요. 여기를 자극을 엄청나게 줘요. 그래서 짧은 거 나오면 그때 과일 먹고 나중에 그리고 여기다가도 과일 다뤄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다뤄 먹고 나중에 나오면 그때 제거를 하면서 몸에 붙이는 방법 외에는 없지. 이걸 끌고 가려면. 그리고 이렇게 길게 뽑지 마세요. 아예 그냥 짧게 전정을 무시하고 어느 지점에 내가 먹을 자리에서 그냥 짧게 가세요. 이렇게.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시나노 골드의 장점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예 눈에다 가든지 뭐 이렇게 하면 잘라져 나간 부분으로 이런 데를 자극해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시나노 골드의 장점이 그게 어떻게 보면 밀식에서는. 그런데 이제 동일 품종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가도 수영이나 이런 거에 특별히 영향을 안 주는데 다른 품종이고 여기는 이렇게 키우고자 하는 대로 수영을 다 만들어 왔는데 이놈 때문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몸에다가 뭐 한번 붙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수영을 만들어 나오다 예. 잘 질르니까 이게 망가져. 그리고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거 특히 이런 식으로 묻히면 되죠. 특히 요런 경우에 사실은 여기 과일 다뤄야 너무 강해서 뭐 위에 갈라지고 이런 부분 생기다. 그런데 나 주변에 뭘 받고 싶다 그러면 한 20cm 지점에 딱 잘라 버리세요. 그러면 오르내리지를 못해서 여기 자극을 해서 가는 게 나와. 그때 그걸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힘을 쓰게 예, 이거는 뭐 이렇게 잘라도 좋은 과일이 돼요. 그리고 이래 하면 뭐 쓴 과일이 쓴 게 있지만 바로 곤두선고 외에는 이런 정도면 좋은 품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식물성분의 특성의 그런 거를 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시나노 골드는 밀식은 무조건 대목을 많이 남겨라 해가지고 이걸 대목을 많이 내니까 또 이게 체력이 약해지고 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묻어 집에 저기 많이 아니 묻어진 근데 거예요. 뭐 그럴 필요 없고 이것도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해서 그냥 뭐 여기 시나노 골드는 주기의 비율이 얼마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짧게 확 들어가면 문제 없습니다. 시나노 골드의 장점이다.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좁게 심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넓게 심은 거는 그냥 좀 가지고 그렇죠. 가면 넓게 심으면 넓게 가야죠. 지금 아니 그 지금서부터 얘 때문에 지금 잘 네, 있는 거지. 동일 이걸 품종을 이걸 심을 적에 이거를 파서 옮겨서 이 정도를 부사를 심어서 두 주로 이걸 심으려니까 파서 옮기려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 그래서 때문에. 이거 그대로 살고 요것만 요런 식으로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면 하면 돼. 그러면 이게 이제 꽃이 뭐 빨리 피고 늦게 피고 이런 부분도 없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는데 수분수 역할을 해줘요. 서로.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거는 과일이 더 좋아요. 정형과 비율이 더 많아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과일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나노 골드는 특히 이렇게 아상을 해도 잘 안 나옵니다. 아상을 하는데 다들 겁을 내고 너무 약하게 해서 그래요. 아상을 하면 여기 눈알만 안 빠지면 나오게 한다 그러면 이게 있으면 깊게 확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와요. 겉에만 어떤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벗기니까. 말고 이래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무를 네, 그다음 완전. 나무가 원대를 이렇게 그리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눈이 요 있잖아요. 네네. 여기 나오고 싶다 그러면 깊게 넣으라는 거. 와. 깊게 완전히 자르는 반 거죠. 가까이. 위요? 예. 눈 눈 위에다 눈 위에 있잖아요, 넣으면 눈 가지가 위에. 나오고 음. 눈 아래다 넣으면 내년에 한번 보세요. 어디가 요거 여기 눈 아래다 놓으면 짧은 꽃눈이 나와요. 아, 짧은 꽃이. 네. 그러니까 위에다 넣는 거는 이런 가지를 받으려고 넣는 거고 아래다 넣는 건 그냥 이런 꽃눈을 받으려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위쪽으로는 아래를 예, 예. 위쪽으로는 아래로 해서 바짝 붙는 게 좋겠죠. 이때는 좀 이거 위에다 나가지고 아,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네.